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목련 꽃망울이 무척 예쁘게 맺혀 있더라고요. 네. 점점 이제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있다고 예고가 돼 있긴 하지만 예. 확실히 한낮 온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추위 많이 타는데 얇은 옷 찾게 되는 거 보니까 봄이 왔구나 싶은데요. 자, 그런데 봄이 오는 건 좋은데 춘곤증도 함께 오는 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저도 이제 이맘때가 되면 슬슬 몸이 좀 나른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춘곤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춘곤증. 일단 봄만 되면은 늘 찾아오는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건 왜 춘곤증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사실 과학적으로 춘곤증이 왜 오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겨울 동안 인체 대사가 줄어들었는데 봄이 오면서 인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확실히 낮도 좀 길어지고 많이 따뜻해진 거를 느끼실 텐데요. 맞아요. 봄에 이제 변화된 이런 생활 리듬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적응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좀 노곤해지는 그런 느낌 네.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 이와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이 되면서 좀 활기를 찾으면서 몸이 좀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온 상승은 혈관에도 변화를 끼치는데요. 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신체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하게 됩니다. 예.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은 같은데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특히나 피부 쪽에 근접해 있는 모세 혈관들이 확장하게 되면 뇌나 이런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로 가야 될 혈액이 그쪽으로 좀 몰리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게 되죠. 아. 그러면서 피로감도 느끼고 나른함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람이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네. 전문가들은 보통 2, 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주요. 적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혈관 확종도 춘곤증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렇게 졸릴 때는 그냥 참기보다는 살짝 잠을 자는 게 오히려 개운한 것 같더라고요. 낮잠도 좀 춘곤증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낮잠은 반드시 뭐 춘곤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로를 좀 푸는데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면서 오후에 또 일을 해야 하는데 오후 업무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자는 시간이 무척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30분 미만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자면 생체 리듬이 오히려 깨질 수 있고 밤에 또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보통은 잠 깨려고 낮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짧게라도 낮잠 자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네, 그런데 낮잠과 커피를 동시에 잘 활용을 하면 아주 개운하게 오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른바 커피 냅이라고 합니다. 네. 커피를 마시자마자 낮잠을 자게 되면 각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 이런 내용은 영국의 한 연구팀에 의해서 실제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실험 당시에는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고 15분 정도 곧바로 잠이 든 그룹과 커피만 마신 그룹을 비교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잔 그룹에서 운전의 집중력도 높았고 운전 중에 실수도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커피 냅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카페인 성분 때문에 커피 마시고 바로 잠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마시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마시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곧바로 잠들게 되면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잠이 들 수 있고 오히려 한 15분, 20분 자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개운하게 하루를 더 오후를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직장인분들은 이 커피냅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은 정말 우리 몸을 좀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낮잠 이야기를 했지만 예. 낮잠은 단순히 뭐 피로를 깨우고 뭐 춘곤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 낮잠 외에도 우리가 그냥 밤에 자는 이 잠의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요. 자는 동안 아주 개별 세포 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자는 동안 세포 안에서 손상된 DNA가 복구된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낮에 DNA 손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복구하는데 자는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손상된 DNA까지 자는 동안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인간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동물들도 왜 잠을 자도록 설계가 됐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브라피쉬라는 실험 동물이 사용이 됐는데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서도 이런 잠의 기능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예. 사실 동물에게 잠을 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죠. 특히 야생에 있는 동물에게는 자는 동안 천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물이 잔다라는 것은 바로 잠의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해서가 아닌가 연구팀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요즘 같은 환절기는 더더욱 푹 잠을 잘 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승객이 많은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승객이 많은 곳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요. 뭐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대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는데요. 네,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인데요. 예. 우선 이 기술이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도입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택시 탑승 수요를 분석을 하고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택시 승객들이 몰릴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네.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 앞서서 서울시는 일부 택시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예.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한 회사의 경우에는 한 운전자당 평균 하루에 20.9건의 탑승객을 받았던 것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니까 25.3건으로 약 21% 많은 승객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네. 좀 공차로 돌아다니는 비율이 줄어들고 오. 실제로 승객들이 있는 곳을 곧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네, 20% 영업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예측 확률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객이 많은 곳에 운전기사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택시를 타고 내리는 승하차 관련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뭐 날씨, 인구, 상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계산을 하고요. 예. 특정일과 특정 시간의 택시 수요를 예측해서 이거를 특정 아주 작은 공간, 100제곱미터의 이런 공간을 면적별로 예측을 해서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이곳에 승객이 많이 있으니 가보라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 택시를 보통 탔을 때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택시를 이제 타게 되면 저렇게 결제기가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결제기에서 택시 예측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1km 주변에서 가장 승객이 많은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곳으로 안내가 되면 당연히 운전기사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으로써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약 2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승객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정확도가 무려 97.2%로 나타났습니다. 정확도도 굉장히 높네요.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 누구나 베테랑 기사님들처럼 어딜 가야 손님 많이 태울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 입장에서도 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